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이민자 보호교회 법률자문 최영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과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민자들을 보듬는 최 변호사의 인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한인사회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 안에선 모두 평등하다는 신념으로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최 변호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그 말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며 사람 위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더없이 소중한 존재인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하나님의 법이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고 커뮤니티를 위해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최영수 변호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3월은 만물이 깨어나는 네. 시기인데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3월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국민학교 때 우리가 이제 3일절, 올해 3일절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수업 시작하잖아요. 네. 학교를 가는데 그때 가면 뭐 방학 때 이제 찌들었던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누워만 있다가 네.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막 수다도 떨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런 게 생각나는데 아마 한 해 제가 볼 때는 한 해의 첫 달이 1월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3월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3월 때부터 날씨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오늘도 3월 1일 날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수 변호사고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001년도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한 10여 년 벌써 돼가네요. 지금 현재 교협에 고문 변호사로 있고요. 제가 플러싱에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목사회라든지 그다음에 교협을 꽤 많이 고문 변호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이제 감사하게도 또 교협에서 저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협 산하에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태스크 포스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 한 4분, 그다음에 목사님 해가지고 사회단체 지도자 해가지고 한 14분이 매주 만나는데 네, 그 이민자 보호교회 태스크 포스의 일원으로 지금 있고요. 법률 자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민참여센터에서도 예. 헌신하고 네, 시민참여센터는 저하고 올해 이제 인연이 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이사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뭐 부족합니다만은 또 제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시민참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뭐 저도 참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민자 보호교회 법률자문위원회 거기서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시민참여센터에서 또 이사장으로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정말 바쁘게 뛰어오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데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작년 2월 달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반이민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행정명령이 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그때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또 이민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게 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얼핏 봤는데 이게 너무 반이민 정책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표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서류 미비자를 추방하려는 노력들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느냐. 왜냐하면은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에 행정명령이 나왔거든요. 물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정명령입니다만은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요,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제 그 행정명령을 분석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 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한국 가시는 분도 꽤 많고요. 지금 플러싱 먹자 골목에 가면은 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들 위축돼 있는 형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2월 달에 행정명령을 보고 시민참여센터에서 이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가 한 10분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핫라인을 개설을 해서 항상 언제라도 24시간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요. 그래서 바로 상담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나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교회와 또 시민참여센터 네. 이런 커뮤니티가 함께 네. 움직여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예. 낸다는 것이 예. 우리 한인 사회의 그런 정치적 신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네, 되는 그리고 것 같고. 더욱 고마운 것은 뭐 저희들이야 뭐 시민참여센터라는 게 벌써 21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인 사회 엮어서 역량을 발휘하는 네. 뭐 투표를 독려한다든지. 근데 참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였는데 교회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주체적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민자를 돕겠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99개 교회가 이민자 교회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 이제 지도자들,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뉴욕 뉴저지에서 이제 소셜 워커 협회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한인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네. 매주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민자 보호계에서 99개의 교회를 엮어서 해놨고요. 그리고 유사시에 예를 들면 추방이 될 경우에 자기가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그렇게 느낄 경우에는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12개 센터 교회가 지금 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에서 가가지고 인큐베이션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2개를 돌아가면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조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또 그분이 이제 또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는데 네. 참 고마운 게 저도 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만 네. 이렇게 목회자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 한인 사회를 위해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인 사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래서 참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 자체가요. 제가 이제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네. 개교회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했던 그런 예. 게 많이 인식이 무너지고 네. 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작이 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원래는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뭐 사회에서는 뭐 너무 교회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뭐 좀 외면하고 사회를 그다음에 또 이제 선교도 이제 가까운 데서 해도 되는데 왜 멀리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다 의미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작년부터 교회가 한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서류 미비자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자들도 추방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걸 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런 반이민 정책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대항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집에 만약에 뭐 이민관이 찾아왔어요. 네. 그러면은 영어도 안 되고 법적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나와가지고 피난처도 제공하고 피난처도 물리적으로 제공한 것뿐만 아니고 변호사, 그다음에 소셜 워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인 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반이민 정책에 부응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힘없고 연약한 지위에 있는 아주 진짜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나서서 정말 커뮤니티를 껴안고 그다음에 소나기가 올 때 우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금 태스크포스에 있는 뿐만 아니고 우리 99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동참해 주십니다. 워낙 이제 반이민 정책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신분이 있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모인 교회도 물론 네. 중요하지만 이 우리의 무브먼트가 전국적으로 좀 펼쳐져서 네. 더 많은 교회가 좀 참여를 할수록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게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이렇게 이제 트라이스테이트에서 하고요. 네. 뭐 교회비라든지 뭐 그런 데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태스크포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99개가 묶어놨고 센터 교회도 지금 다 해놨는데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옵니다. 네. 지금 휴스턴에서 연락이 왔고요. LA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잠깐 아틀란타도 그렇고요. 와가지고 자기들 이제 그 비용을 댈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인큐베이션을 해달라.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지만은 이 이민 문제는 50개 주 다 해당이 되고 그렇죠. 특히 뭐 우리가 의외에 한국 사람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없잖아요. 뭐 중국이라든 인도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어느 주에 가더라도 뉴욕과 같은 똑같은 이민자의 상황이 발생하니까 뭐 아틀란타 그다음에 무슨 뭐 시카고, 휴스턴, LA까지 다 이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를 좀 인큐베이션 해달라. 그런 걸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본업도 있고 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국적으로 하는 그걸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11시까지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합니다. 네. 그 태스크포스 인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이 전국 대회를 하자고 했는데 시민참여센터에 하는 KGC라고 전국 풀뿌리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5회째 이제 하고 네.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분과를 이제 하나 이용해 가지고 그 참여도 하면서 독자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 그다음에 리더가 되는 성도들을 모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국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그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제 분이 계시면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어떤 트라이스테이트 말고 전국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좀 교회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정말 이게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우리가 모두 다 이민자인데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게 또 맞아요. 너무나도 그리고 좋은 것 교회가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이 모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 중에 1명 교회 간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같이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가 뭐 이민을 합니다만은 지금 플러싱이나 이제 노던 플라바드에 보면은 특히 점심때 트래픽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맨하탄 같은 30인가 가보면 그래도 그거는 2블락밖에 안 되고 그쵸. 또 외국인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합니다. 근데 우리 이쪽 그 동쪽의 핵심이 플러싱이잖아요. 네. 그리고 먹자골목, 그다음 노던 블라바드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트래픽이 많이 줄어들고 실제 제가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20년 제가 대리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보통 뭐 하체 변호사 하면서 이렇게 밝게 들어오시는데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야 나한테.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대법원 때는 뭐 굉장히 기여성이 깊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러면 뭐 브루클린에서 자파점을 하는데 한 달에 뭐 하루에 무슨 뭐 매상이 60불 뭐 이런데요. 많으면 100불. 근데 뭐 렌트비가 5,000불 되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 그러니까 일단은 비즈니스가 일단 타격이 심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또 교회 가시잖아요. 2명 중에 1명 교회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하지만은 위안도 받고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에서도 떠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어디로 떠나 한국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오바마 정부 때는 그래도 그냥 이민을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그러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분이 없지만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 대상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중범죄라든지 경범죄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서류 미비자도 무조건 추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희망이라는 거로 기회라는 거로 대표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행정부 하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직업 잡기도 힘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취업 비자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까다롭게 하고 보충수를 많이 내고 거부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면 되겠지 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요. 그리고 한국이 뭐 지금 올림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계 뭐 10위권 경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내가 서류 미비자로 낙인을 찍힌 것보다는 한국에 가서 내가 배운 어떤 그런 학문이라든지 그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청년부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역임이 더 많이 갑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도들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현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아마 잘 모르지만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아마 고민이 계실 거라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민자 보호교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 지역 사회를 안고 그다음에 참 이게 이 나그네된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그런 손수건을 우리가 직접 못 하더라도 같이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우리 드리머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씩 더 다카에 대한 그런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다카가 사실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핫 이슈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논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카라는 게 아시다시피 2012년인가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은 원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년에 이민 계획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첫 4년에 못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선을 하시면서 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의회에서 이게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궁여재책으로 최소한 어렸을 때 와가지고 자기 잘못 없잖아요. 네. 부모님 따라와가지고 뭐 2살 때, 4살 때, 5살 때 왔는데 그래서 그 애들만 그래도 그냥 신분을 주고 추방을 안 시키고 그리고 있게 위해서 이제 노동카드를 주는 그게 이제 다카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9월 5일이죠. 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사실은 다카를 폐지한 거죠. 그래서 올해 3월 5일,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5일 네. 5일 남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폐지 수준을 밟았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민주당이 강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이쪽에서 이제 그 폐지가 부당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방 법원에다가 지방 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나온 게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서 그 폐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카 연장을 계속 받아라. 예, 그렇게 됐고 최근에 또 이제 브루클린 법원이죠. 우리가 사는 브루클린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래 이제 지방 법원 디스트릭 코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지면은 이제 2심으로 가야 되죠. 그게 이제 항소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뭐 이걸 뭐 크게 생각했으면 모르겠는데 항소 법원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냥 대법원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게 기각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3심제인데 무슨 이게 뭐 국가 이기 사항도 아닌데 왜 항소심에 심판을 안 받고 우리도 바쁜데 왜 대법원까지 왔느냐? 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게 거절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카는 지금 이제 3월 5일까지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했지만은 이 사법부의 이제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우리 드림 액트, 네, 그게 이제 같이 몰려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정도까지 이게 공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의회에서 드림 액트를 통과하지 않은 이상 그렇다고 해서 뭐 폐지가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한 1년 정도 갈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선거 마치고 만약에 이제 그 뭐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 양당 체제인데 그거에 어떤 그 이제 숫자의 차이, 우열 이게 이제 로 인해 가지고 이게 통과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또 운명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카 드리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열심히 아메리칸 드리머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하다 보면 이제 뭐 신분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합법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취업 비자를 했는데 또 뭐 사기를 당한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 나라에 와가지고 꼭 신분이 필요한데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 신분이 미비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서른 미비자가 된 사람 없어요.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은 어떤 이민법 체계라든지 또는 이 이민 사용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분이 미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그 젊은 학생들 투자할 때 와가지고 공립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우리 아시잖아요. 네. 우리 국민학교 때 아침 딱 가면은 그 작은 확성기로 이제 뭐 교장실에서 이제 뭐 그렇죠. 다 일어나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자랑스러운 뭐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거 한 번 다 외울 거예요. 그쵸. 그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잖아요. 이 애들도 무늬만 뭐 그냥 그 테이프만 없을 뿐이지 맞아요.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 그 저기 플래지 하죠. 그 충성비행식 하죠. 미국 국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가는데 신분이 없어가지고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면은 아무런 자기한테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꿈을 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수 있는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하나의 어떤 바게닝 칩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인간적이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관심도 가지고 네. 네, 우리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60살, 70살 됐을 때에 참 우리 아들 잘났다. 우리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인인 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들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듬고 그리고 이런 보듬교만 하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라든지 시민참여센터라든지 아니면 민권센터라든지 이런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때 조금 말이라도 건네주는 뭐 그런 좀 성숙된 그런 그렇죠.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쏟고 네.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요즘 한인 사회에도 이민에 관한 네.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네. 변호사님이 제일 많이 직면을 하실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 한인들은 어떤 문제를 요즘 좀 많이 갖고 있고 예, 어떻게 좀 해결을 이게 이제 도와주시나요? 이민이라는 게 이게 법 중에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민법을 좋아하는데 딴 거 할 때는 조금 뭐 나름대로 하는데 이민법 할 때는 굉장히 패션을 가지고 해요. 왜냐면 저도 이민자였고 네. 뭐 학생으로 왔다가 취업 비자 신청하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했잖아요. 모든 절차를 다 겪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쩌고 이민자 1세대인데 네. 그리고 이민법이라는 거는 뭐 계약법, 뭐 형법 이런 거와 달리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을 법의 테두리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 옷을 벗고 던질 수가 없거든요. 한국을 가지 않은 이상 그렇죠. 아니면 또 시민권을 받은 이유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제도가 똑같기 때문에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이민에 대한 이슈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반이민 정책을 이제 구사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합법 이민을 또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의회에서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연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신분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 뭐 언제라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민법 자체에 대한 어떤 신분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이민 정책 하에 어떤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는 거,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태거 소송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개별적인 이런 어떤 신분을 잃고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괄목할 만한 것은 이 이민법을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이제 평소에 이제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이제 그걸 한다고 이제 또 의회에 또 예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만약에 그게 통과하면은 뭐 예산 통과해 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안 그래요. 만약에 국경 그 하는 예산에 이제 또 이제 이민 직원들 충을 하고 이러면은 안 하고 있던 모든 취업 영주권 인터뷰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뷰. 되더라도 인터뷰를 가가지고 또 무슨 문제가 없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아시다시피 뭐 우리끼리입니다만은 우리끼리 얘기도 안 해요. TV니까 아시다시피 한인 사회에서 이제 영주권을 해줄 때 네. 실제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이제 인간관계에 의해서 해주는 게 많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인터뷰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인터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그 잡 오퍼가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문제 됩니다. 검증할 게 너무 네, 많아졌네요. 뭐 그런 것도 지금 이슈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취업 비자가 문제예요. 특히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H1B라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충 수료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각되는 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대학생들, 유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또 취업 비자를 받고 한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 주축이 될 분들인데 벌써 제약이 또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0년이나 공부를 하고 OPT를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그러니까 H1B를 신청했는데 추첨해서 안 돼요. 그다음에 추첨은 됐지만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그 이민 생활의 이 단계마다 너무 힘들게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파가 바로 그냥 그렇죠. 각 개인한테 미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변호사 업무로도 정말 바쁘신데 네. 시민참여센터 활동도 하시고 이민자 보호개 네. 활동도 하시고 또 밴드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변호사 밴드로 네.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 영 어쿠스틱 밴드로 또 새롭게 네, 활동을 하고 지금 계세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만 네. 2005년도에 네. 제가 그때 아마 그게 2005년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해였는데 뭐 네. 기업도 하고 그다음에 첫애를 낳고 집사람도 졸업을 잊을 수 하고 없네요. 네. 그다음에 그때 아마 2005년 말쯤에 아마 변호사 밴드 변호사들만 모아가지고 잠깐 하다가 변호사인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1년을 채 못했어요. 네. 한 번 딱 공연했는데 사실은 늘 꿈이 이제 제 밴드를 아마 하면 좋겠다. 은퇴하고는 목소리도 이제 뭐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때 60세, 70세 때 이런 열정이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피할 수 없는 게 뭐 죽음이라든지 세월의 지남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마음은 그냥 늘 젊게 하자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뜻을 담아가지고 꿈보다 해명이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 코스틱 밴드라고 했는데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컬 하고요, 기타, 하모니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전공자, 박사학위, 버클리 나오고 뭐 NYU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한 명 있습니다. 예, 저희 드러머가 이제 피를하고 시카고에서 이제 드럼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그다음에 컨트라베이스, 베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반 근데 좀 이렇게 사운드는 이렇게 그룹 사운드 같이 하드하진 않고요. 어쿠스틱이니까 기타 음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모니카 들어가고 그래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민참여센터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민자 보호 랠리를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2, 3주 전인가요? 그 메시 앞에
헤럴스코어에서 이제 우리 이민자를 위한 이제 랠리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데모 이름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참 40몇 살 돼가지고 처음으로 데모를 하러 갔는데 네. 이제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제 왜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가족 이민을 줄이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성토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스페니시 이 세 개에서 해가지고 한 200명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시민참여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오거나이저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또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불고 노래를 하니까 제가 그러면 항상 이게 랠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게 끝나요. 예, 그냥 구호만 외치고 끝나는데 옛날 1960년대 뭐 밥 딜린이라든지 존 바이즈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랠리를 할 때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참석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이 이제 어떤 무브먼트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그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라는 그 1960년도에 이제 민권 운동할 때 반전 운동할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실제 뭐 지금 현재가 1960년대 이전입니다. 네, 19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백인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를 그 역사의 시계를 1960년 돌리는 거예요. 다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바이올린 하고요. 제가 노래 부르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또 이제 미국 국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민자의 보호를 위한 랠리에도 또 가서 제가 또 노래로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네. 개인적인 좀 간증도 좀 궁금한데요. 예. 변호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게 큰 질문인데 제가 사실 그렇게 뭐 홀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영어로는 God is a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 능력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God is my comforter. 그러니까 위안이 위로를 되시고 and God is my hope.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살다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인간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백업해 주는 것이냐? 가족이 못 해줄 때도 있고 친구가 못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해. 그죠? 좀 더 기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깜깜한 터널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민 정책이라는 이거 보면 그렇거든. 특히 이제 우리 드리머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희망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마운 거는 늘 백업이 있어, 백업. 우리가 사실은 뭘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잘못해도 백업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잖아요. 네. 뭐 애들이 뭘 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화 안 내고 나를 백업해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의 입장도.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그다음에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희망. 그때 희망 콘서트. 네.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 콘서트라는 걸 착안을 하고 드리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네. 또 사회도 봐주시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 세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덜 성서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면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나눠주세요. 뭐 비슷한데 로마서 좀 잘 제가 정확하게 코어서 못합니다만 네.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그걸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일단 28절. 네. 역시.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없죠. 특히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대립이 많이 되잖아요. 뭐 민주당, 공화당, 그렇죠. 이민자, 그다음에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다음에 여자, 남자. 특히 이제 요 정부 때 너무 이런 게 극단화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거를 다 품을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그렇죠. 교회라든지 또 이민족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체계가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맞아요. 원래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뭐 영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교회가 정말 힘을 발하고 맞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네. 많은 얘기들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너무 아쉽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 딱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네.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너무 각자의 룰과 또 네.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변호사님처럼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네. 건강히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합니다. 희망으로 나아가 주시길 네, 또 바랍니다. 담비 TV가 또 네. 이런 거 할 때마다 저희 이민족 보호교회나 항상 오셔서 네, 저희도 열심히 취재해 응원해요. 주시고 네. 또 안 하더라도 이게 잘 기획해가지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그 선이 더 크게 그려갔으면 네, 함께.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영적 봄날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겨울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계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봄날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